지금 아이패드를 구매를 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너무 잘 쓰고 있고 친구들도 너무 깜짝 놀라요. 생각보다 이거를 구매할지 말지 엄청 고민을 하는 저를 보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만큼 이 값어치를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200%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 정말로 200%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잘 쓰고 있어요. 되게 유용하고 화면을 둘로 나눠 놓은 거라서 잘 안 볼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도 수업 시간에 직접 필기한 거거든요. 직접 필기를 아이패드로 필기를 한 부분이고 이쪽은 지금 이제 정리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굿노트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떻게 이 앱을 사용해서 필기를 하는지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일단 굿노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굿노트를 먼저 한번 켜볼게요. 가장 먼저 굿노트 깔았어요. 깔았을 때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새로운 노트 페이지를 설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제일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을 거예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노트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저는 표지 없음이라고 설정을 해놨고 종이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줄친 종이라든지 모는 종이, 백지 이런 식으로 가로로 된 것도 있고요. 다양한 종이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 종이 종류를 눌러보시면은 표준 용지 이렇게 하시면 A4 용지 이렇게 가장 이렇게 흔한 게 백지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얀색 배경인 표지가 생성이 되고요. 사이즈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잘 사용하는 노란색 용지의 모는 종이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생성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난 후에 일단은 필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연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고 처음 설정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되게 이렇게 프리셋으로 한정된 색깔들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되게 당황했었어요. 색상이 왜 이것밖에 없지? 하면서 굵기가 왜 나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왜 내가 원하는 굵기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사용자 지정. 저는 이걸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용자 지정을 들어가서 이렇게 원하는 색상과 굵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필기를 하실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굵기가 조절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형광펜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리셋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굵기라든지 이거 색상들이 이거를 제가 아마 추가를 해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색상을 추가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이게 더 편리하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원하는 색상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그리고 원하는 굵기를 제가 조절을 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필기를 많이 해도.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방금 사용한 게 지우개. 중간에 있는 게 지우개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점선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친구들을 끌고 점선이 나타나요. 그럼 이 친구들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원하는 위치로. 그리고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보기들이 떠요. 그러면은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린샷 찍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캡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위에 세모 모양 보이시나요? 세모가 아니라 화살표 모양. 여기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셔서 복사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을 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얘를 없애고 싶을 때는 다시 동그라미 눌려서 꾹 눌러주면은 삭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필기를 하고 이 필기를 제가 옮기고 싶어요. 다른 곳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옮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스크린샷 찍기 해서 복사를 해서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사진을 삽입시킬 수도 있고 그쵸? 다른 페이지에다가도 삽입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되게 필기할 때 편리한 것 같아요. 되게 편리한 기능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이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줄자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도형을 반듯하게 만들어두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겠네. 이렇게 반듯하게 직선을 반듯하게 그을 수 있게 해주거나 동그라미, 네모 아니면 뭐 별표, 세모 이런 식으로 도형들을 깔끔하게 해주고 특히 이런 식으로 밑줄을 칠 때 자가 필요 없으니까 되게 지저분하지도 않고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기능은 꾹 누르시면 텍스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크기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삽입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확대를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필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기능을 제가 사실 잘 사용을 하지를 않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막 확대를 해서 그냥 여기에 필기를 해요. 굳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직 잘 사용해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필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컸네? 글씨가 너무 컸네? 하면 이렇게 크기를 줄여요.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크기가 너무 작네? 이렇게 크기를 늘리거나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 기능에 대해서 아직까지 장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다 했어요. 작성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PT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파일들을 어떻게 다운받나 이런 파일들을 어떻게 다운받나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파일을 제가 다운받고 싶어요. 이 파일을 다운받고 싶으면은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떠요. 그럼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여기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 친구를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파일들이 그쵸? 제가 다운받은 파일들이 뜨면 여기 충전기 표시 밑에 있는 이 친구를 눌러줘요. 눌러주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본인들이 다운받아 놓은 앱들이나 아니면 이런 게 뜨면은 굿노트의 복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굿노트의 복사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일단 제가 카테고리 없음에다가 담을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다운받은 PPT 파일이 넘어오게 됩니다. 아이고. 제가 다운받은 PPT 파일이 넘어오게 돼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줄도 긋고 필기도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파일명을 변경하고 제목을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은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줄기세포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재를 찍어서 여기 패드에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보통 교재를 스캔 받는 곳에 보내잖아요. 보내서 그 스캔 파일을 받아서 이제 책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배들한테 물려받은 책이고, 그리고 이걸 저도 후배들한테 책을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스캔을 하면 제본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찍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파일을 이렇게 PPT나 PDF로 올려주시지 않고 도서관에 그냥 자료를 맡기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유인물을 들고 다녀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귀찮아 사진을 찍어서 패드에 넣거나 아니면 스캔을 떠서 패드에 넣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넣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새로운 노트북 말고 다음에서 가져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사진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와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게 돼요. 이 위에다가 이제 필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진 위에다가 제가 촬영한 사진 위에다가 필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다음 장을 제가 생성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왼쪽에 네모난 거 4개 이렇게 이 친구를 클릭해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다음에서 가져오기, 사진 해서 이제 뭐 다른 장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사진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중에 이렇게 필기를 하다가 중요한 부분이 이런 모서리에 쓰기에 너무 협소해, 공간이. 그러면 똑같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페이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페이지를 추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기를 하는 거예요. 뭐 LH 호르몬에 대해서 쭉 필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편집을 눌러서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완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제 필기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필기를 할 때 패드로 필기한 이 화면을 보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굿노트는 단점이 이게 듀얼 화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가 필기한 부분을 보면서 오른쪽에 새로운 노트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프린트를 보면서 필기를 해야 하나?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굳이 패드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 하면, 이거를 사진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형식에 들어가면 이미지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로 전환을 해서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카메라 롤에 저장, 이렇게 카메라 롤에 저장이 돼요. 보시면은 방금 한 요 친구 카메라 롤에 저장이 돼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필기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굿노트를 옆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고 싶었던 듀얼 화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새로운 노트북에다가 왼쪽 화면을 보면서 오른쪽에 필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로 프린트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필기가 가능해지겠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필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쪽 화면을 왼쪽에 사진을 띄워놓고 이렇게 사진을 띄워놓고 이쪽에서 필기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공부한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공부한 파일들을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프린트를 하려고 하면 자, 이건 일단 접어두고 프린트를 하려고 하면 집에 있는 프린트기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하기 누르면 되겠죠. 모든 페이지건 현주 페이지건.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곳에 다른 프린트를 사용을 해야 한다 하면 메일로 보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내보내기를 누른 다음에 모든 페이지를 내보낼 거예요. 대신 형식을 PDF 파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전화를 하고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을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받는 사람 이메일을 설정하시고 내보내기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메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PDF 파일로 전환이 돼서 와요. PDF 파일로 전환이 돼서 오면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그 컴퓨터에 다운을 받으셔서 프린트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필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거에 한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